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자 그 남자는 가족 11명을 살해했다. 6월 2일 네팔 전역에 걸쳐 비극적인 사건의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는 순식간에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왕실 구성원구 명의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수천 명의 국민이 거리로 몰려들었고 폭동은 며칠간 지속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의 보도와 용의자의 신원 공개가 금지되었고 그 결과 이 참극의 원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사건의 범인과 범행 동기에 대한 공식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이번 참극이 예언자들에 의해 이미 예고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왕실이 거의 전멸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과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해 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6월 1일 저녁 나라야니티 왕궁에서 매월 열리는 정기회의가 열렸으며 거의 모든 왕실 구성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왕세자 디펜드라의 결혼 문제였으며 이는 몇 달간 가족 간의 긴장을 유발한 문제였습니다. 저녁 8시 40분쯤 왕세자 디펜드라는 술을 많이 마신 듯 피곤함을 느껴 식당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일 시간 후 왕궁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중 갑작스러운 굉음이 울렸습니다. 이어 왕궁 내부에서 연속적인 총성이 들려 모든 참석자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비명, 총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온 사방에 튀는 피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광경 속에서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극은 약일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최소 한 발의 총격을 입었고 왕궁은 사망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총 9명의 왕실 구성원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여기에는 55세의 국왕, 왕비, 왕자, 공주, 그리고 그들의 형제자매가 포함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해 위독한 상태로 발견된 사람은 왕세자 디펜드라였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팔 국민은 이 참극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라디오 방송에서 연설을 들으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활했으나 전날 밤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문은 사건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고 국영 매체는 완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왕실 구성원과 네팔 정부 관료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참극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거의 전원이 비극적으로 사망함에 따라 네팔은 왕실의 혈통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왕위는 이후 왕세자의 숙부인 기아넨드라에게 넘어갔습니다. 왕위에 오른 기아넨드라 왕은 참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이 국왕과 왕비를 포함한 여러 왕실 구성원이 폭발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았으며 누가 공격을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가 왕실 가족 전체를 살해하여 네팔 국민에게 큰 슬픔을 안겼을까요? 참극 이후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여러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점은 왜 사건이 발생한 그 밤에 왕실의 일원이자 나중에 국왕이 된 기아넨드라 왕이 현장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아넨드라 왕의 부인 역시 이번 참극 현장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고 기아넨드라 왕자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주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궁 내 목격자와 직원 등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신문한 후 조사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왕실 참극의 범인은 바로 왕세자 디펜드라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식 발표는 네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슬프고 충격적인 것은 디펜드라 왕세자의 끔찍한 행위 뒤에 숨겨진 동기였습니다.
그는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는 연애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세자 디펜드라가 데브야니 라나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디펜드라는 아버지 비렌드라 국왕이 젊은 시절에 공부했던 영국 이튼 칼리지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튼 칼리지는 단순한 학업기관이 아니라 정치인, 왕족 등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인물을 양성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비렌드라 국왕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 중 디펜드라는 데브야니 라나를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 이후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열렬히 따라다녔고 곧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웠지만 예상치 못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디펜드라는 21세에 왕실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리고 1년 후 디펜드라는 본격적으로 정치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왕위 계승자로서의 책임을 점차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디펜드라를 점점 더 네팔 왕위의 유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듯했지만 디펜드라는 큰 심리적 부담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데브야니와 사랑에 빠진 이후 그는 지속적으로 왕실의 강한 압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와 데브야니의 관계는 왕실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특히 데브야니의 가문 배경이 그 반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네팔 왕실의 규율에 따르면 왕실의 신분은 반드시 순수한 네팔 혈통이어야 하며 인도 혈통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브야니 라나는 인도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가족들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네팔과 인도의 관계는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며 네팔 국민들은 인도에 대한 반감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데브야니의 가문은 디펜드라의 가족과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고 두 가문 간의 긴장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왕세자 디펜드라의 어머니 아이스와르야 왕비는 아들이 적대관계에 있는 가문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디펜드라와 데브야니 라나는 10년 넘게 사랑을 이어왔으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의 사랑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비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으며 그들은 아들의 결혼 문제까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팔의 관습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기에 디펜드라는 더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효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왕실 내부자의 정보에 따르면 네팔 국왕과 왕비는 아들인 디펜드라와 완전히 감정의 끈을 끊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디펜드라가 데브야니 라나를 왕비로 맞이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뜻밖에도 그녀를 첩으로 두는 것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단,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디펜드라는 왕세자 직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디펜드라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왜 내가 수년간 쌓아온 왕세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가? 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실 왕위를 포기했다면 디펜드라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싸우고 희생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기에 이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저녁 네팔 국왕은 왕세자 디펜드라의 결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족 모임을 겸한 특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으며 며칠 전 아이스와르야 왕비는 아들에게 결혼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디펜드라가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왕위는 그의 것이 아닐 것이며 왕세자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발언은 디펜드라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가족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참극이 벌어진 그날 밤 디펜드라는 상당히 많은 양의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세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심정을 이해했고 그가 술을 마시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디펜드라가 파티를 떠난 후 군복을 입고 악소총을 든 채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하인이 계단 끝에서 디펜드라를 목격했지만 그가 들고 있던 총에 대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디펜드라는 하인의 곁을 지나쳐 가족들이 모여있던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던 아버지 비렌드라 국왕에게 첫 번째 총을 발사하며 참극을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그는 방 안에 있던 다른 가족들을 향해 주저없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즐거운 가족 모임은 공포로 가득 찬 참혹한 광경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상황은 너무 빨리 전개되었고 많은 피해자들이 디펜드라의 첫 번째 총격에서 이미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은 디펜드라가 총을 자신의 몸에 겨누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디펜드라의 시신은 그의 개인 방 근처의 호수에 걸친 다리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면은 이후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디펜드라가 가족들에게 잔혹한 총격을 가한 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아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왕세자의 총상은 머리가 아닌 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날 밤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디펜드라가 스스로에게 총을 쏘는 과정에서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복잡한 이야기 속 중요한 단서였을까요? 이 모순된 점은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고 신비롭게 만들었으며 왕세자가 소총을 이용해 어떻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디펜드라의 행동이 단순히 충동적인 분노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음모였는지입니다. 디펜드라가 사건을 준비한 방식, 그가 입은 군복에서부터 사용한 무기까지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즉흥적인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정황은 신중하게 계산된 계획임을 암시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계획된 음모였다면 그의 행동은 단순히 잔혹함을 넘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겨냥한 매우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디펜드라는 이 행동을 통해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디펜드라가 약물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환각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네팔의 미래 국왕으로 예정되었던 디펜드라가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그의 성숙함과 리더십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밝은 미래를 가진 사람이 왜 자신을 파괴하는 중독에 쉽게 빠져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디펜드라의 극단적인 행동의 원인이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비롯된 어려움, 특히 결혼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디펜드라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이유가 사실이라면 그가 가족들에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저지른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 문제로 인해 디펜드라가 이토록 극단적인 상태에 빠졌다면 왜 그는 명백히 감당하기 어려운 짐인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뚜렷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디펜드라의 행동 동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소문은 더욱 복잡해지고 왕실 가족의 죽음에 관한 다양한 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 중 하나는 왕조의 쇠퇴와 관련된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네팔 왕실과 관련된 이 저주에 따르면 왕조는 10세대 후에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왕실 가족의 집단 죽음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으며 왕실 혈통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네팔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전모를 영원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랑에 미쳐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철저히 계획된 정치적 음모인지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비극적인 사건은 네팔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고 국민들의 일상도 그 이후로는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형과는 달리 기아넨드라 국왕은 왕위에 올랐으나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가 왕실 참극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은 수년간 이어졌으며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5월 28일 네팔은 공식적으로 공화국이 되었고 세기가 넘도록 이어져 온 이펀 군주제가 끝을 맺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어두운 예언은 실현되었고 왕조는 몰락했으며 기아넨드라는 네팔의 마지막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왕실 가족 11명이 목숨을 잃은 이유는 여전히 커다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명확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설정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